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덴마크 코펜하겐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선 어딜 가나 볼 수 있지만 덴마크에선 평생 가도 볼 수 없는 것, 바로 산인데요. 속도의 70%가 산인 한국과 다르게 평균 해발 고도가 30m밖에 안 되는 덴마크는 그야말로 평평한 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덴마크에서도 산이라고 불리는 게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 높이가 저희 집 동네 뒷산보다 낮아서 사실 한국인에게는 산이라기보다는 언덕? 구름 같은 느낌? 그럼 질문, 과연 산이 없는 나라에서의 삶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저희는 산이 없는 나라 덴마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유쾌하고 엉뚱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평평한 도시 코펜하겐을 탐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덴마크에선 이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이 코펜하겐이 세계에서 제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중 하나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펜하겐 시민수보다 등록된 자전거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보유율이 차 보유율보다 5배는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럴 법한 게 이 자전거 길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자전거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이 자전거 신호등입니다. 자전거 멈추라고 있는 신호고요. 그렇게 빨간불 있는데 보면 이렇게 자전거 탈 때 멈추라고 발 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가 싶지만 은근 편한 이유가 편히 쉬다가 출발할 때 힘 안 들이고 쓱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것보다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코펜하겐은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 자전거 고속도로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오렌지색 C마크가 이제 자전거 고속도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코펜하겐 도심 어디에서든 이 C마크만 따라가면 금방 자전거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보면 C95, 97, C94 이렇게 적혀 있죠. 고속도로 넘버가 있듯이 이것도 자전거 넘버가 있어요. 와, 덴마크 자전거 잘 돼 있다는 얘기 듣긴 들었는데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앞에 아예 차도랑 인도랑 분리된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어요. 단차가 3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보통 뭔가 인도에 있으면 보행자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고 차도에 가자니 내가 무섭고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가 따로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 고속도로가 코펜하겐에만 4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자전거 안 타는 게 손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코펜하겐 시민의 100명 중 50명 이상이 자전거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덴마크에는 자전거 그린웨이라고 해서 시속 20km로 달리기만 하면 초록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신호가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대통령 출근할 때 빨리빨리 가게 하려고 신호를 계속 딱딱딱딱 맞춰서 켜주잖아요. 그것처럼 자전거도 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도로를 설계해놨다고 해요. 출근 시간대는 도심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계해놓고 퇴근 시간대는 도심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신호를 설계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자전거로 달릴 때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오니까 딱 켜졌어. 신기하다. 대통령 취급받으며 이동하니 금세 코펜하겐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니까 바로 켜져. 너무 좋아. 너무 멋있다. 삶의 질, 여유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싶은데요. 덴마크가 땅은 평평한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역풍으로 자전거를 타야 될 때 이게 타는 게 생각보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언덕이 있는 것보단 나아요. 지금 저희가 곧 지내는 곳이 코펜하겐 외곽이거든요. 시내까지 꽤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 내내 단 한 번도 언덕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평평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시내 곳곳에는 오직 자전거로만 갈 수 있는 전용 다리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차나 사람은 못 다니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인가 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길이 고가도로예요. 공중에 이렇게 S자로 떠 있어요. 와, 진짜 쾌적하다. 와, 너무 여유로운데요? 진짜 좋다. 코펜하겐 시내 한복판엔 바다가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이 자전거 전용 다리를 이용하면 자동차나 보행자를 신경 쓸 필요 없이 바다를 건널 수 있어 더욱 빠르게 코펜하겐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와, 풍경이 죽인다. 진짜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덴마크에서 자전거 타보시면 누구나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만 있으면 코펜하겐의 유명한 랜드마크를 모두 갈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1호 공주상도 도착!
그렇게 코펜하겐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평평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희는 이 시내에 있는 크리스티안보르 궁전이라는 데 왔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탑에 올라가면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펜하겐 시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여기래요. 생각보다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도시에서 가장 높은 전망이라니. 지금 저희가 4층까지 올라왔거든요. 와, 시내가 다 보여. 진짜 다 내려다 보이네. 이게 평균 해발고도 9m밖에 안 된다는 도시의 풍경이에요. 도층 건물이 거의 없어가지고 뒤에가 쫙 그냥 지평선까지 다 보이는 게 되게 시원시원합니다. 도시가 평평하면 사람 마음도 평평해지는 걸까요? 덴마크 사람들은 바쁘게 쌓아 올리는 것보다 같은 눈높이에서 즐기는 여유에 더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전망대에 오른 사이 현지인들은 도심 곳곳에서 다 내려놓고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태닝 하나 봐.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서 다 벗고 태닝을 한다고? 엄청 여유롭다. 그냥 어디 공간만 있으면 그냥 다 가서 들어놓는다 그냥. 도심 한가운데서.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좋아. 오랜만에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심지어 오늘 평일입니다. 진짜 평일인데 저렇게 나와서 누워있는다고? 와, 덴마크 살고 싶어지는데요? 와, 이 자전거 가는 길 옆에는 이런 풀장도 있네. 자전거를 타며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도심 곳곳에 수영장이 있어요. 뭐야? 이건 뭐야? 뭐 이런 데가 있어? 와, 심지어 공공 수영장인가 봐. 아니, 뭐야? 그냥 바닷물이야. 해초가 자라고 있어. 말 그대로 천연 수영장이에요. 물고기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부유식 수영장을 하버바스라고 부르는데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도심 수영장 중 하나라고 해요. 물과 도시 사이 경계가 없는 삶이죠. 평평한 땅 위에 물 위까지 평온한 삶. 저희도 잠시 자전거에서 내려 물 위를 즐겨보기로 했는데요. 카약을 빌릴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카약을 탈 겁니다. 갑자기 웬 카약? 덴마크에는 땅이 평평한 만큼 수로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약을 타고 구경하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 카약을 평범하게 즐기면 히시월드가 아니죠. 오, 재밌겠다. 저희가 난데없이 갑자기 카약을 탄 이유가 뭐냐고요? 조심해, 흔들려, 무서워. 제가 얼마 전에 물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겠습니다.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또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물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료로 탑니다. 왜냐? 여기 뒤에 보이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모으는 대신에 카약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그린 카약이라는 서비스가 덴마크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쓰레기가 안 보여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 사람이래요. 그래서 앞에 쓰레기를 다 주워갔나 봐요. 자, 이삐 여기 쓰레기 줍겠습니다. 자, 쓰레기 하나 주웠고요. 네, 제가 더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쓰레기 주웠습니다. 오, 아까 건너서 자전거 도로가 보입니다. 완전 가까워. 아니, 무슨 다리 밑에 이런 철골 구조물이 있어? 너무 신기한 게 여기가 자전거 시스템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수로 시스템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도교교 밑에 빨간 불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 불인 동안은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와, 진짜 예뻐요. 여기 또 운하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을 보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코펜하겐에 왔을 때 의미 있는 활동도 하고 재밌는 액티비티도 무료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그린 카약 매우 추천합니다. 이게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걸로 줍는 쓰레기 양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배 사이사이 떨어진 쓰레기를 찾아봅시다. 와, 감사합니다. 완전 천장이동이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예쁘다. 덴마크 사람들 이렇게 진짜 밖에 나와서 쉬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예뻐. 와, 포르투갈이 낭만이었다면 덴마크는 여유 그 자체다.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가 뭐 빌린 데가 카약 바였구나. 여기도 낭만 뒤진다. 낭다디. 낭다디. 헤이. Welcome back. But there was not much crash. So that's only a good thing. I mean. 그린 카약을 마친 뒤에는 이제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코펜하겐에 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산이 없으면 등산도 못하고 스키도 못하고 전망도 못 보고, 그래서 코펜하겐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인공산을요. 여기가 코펜하겐의 유명한 인공산 아마게르 바케입니다. 이게 산이라고요?
네, 이게 산입니다. 와, 덴마크 사람들 골 때린다. 이걸 산이라고 만들었다고요? 한번 이제 등산을 시작해볼까요, 그럼? 등산도 할 수 있어? 네, 산책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라 힘드니까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봅시다. 그의 70% 이상이 산인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풍경입니다. 아니 근데 무슨 산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이게 바로 인공산의 매력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충격적인 건물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곳의 진짜 정체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해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는 친환경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죠. 와, 우리 정상에 도착한 거야? 하이. 와, 진짜 신기하다. 얼마나 산이 갖고 싶었으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여기가 인공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여기서 스키를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벽 등반점도 이 산에 있고요. 그리고 등산할 수 있게 일부러 10개나 되는 등산로 코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와, 근데 풍경은 멋있다. 아, 진짜 평평하긴 하네. 저런데 끝에 뭔가 이렇게 산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면. 여기 막 중간중간도 뭐 이막 이렇게 솟아나 있고, 사실 이렇게 넓은 뷰를 볼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은데, 여기가 그래도 인공산이지만 산이긴 한가 봐요. 지금 제 뒤에 서 있는 분이 이제만 올라오셔가지고 숨을 막 헥헥 쉬시거든요. 그런 등산의 감각이 그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볼 때는 아니 이게 무슨 쓰레기 소각장이지, 이게 산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쓰레기 소각장이지?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등산도 하고 스키도 타고 심지어 뭐 바에 앉아서 음료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장이랑 분위기 자체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는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기는 그런 공간인 게 좀 신기합니다. 와, 사람들이 진짜 스키 타고 저기 내려가네. 와, 미쳤다. 진짜 웃긴다. 이런 데서 스키를 즐긴다고요, 저렇게? 산에 올라 마음을 채웠으니 이제 뱃속도 채우러 가려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덴마크가 자전거 도둑질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전거 도둑 많다 했는데 덴마크도 엄청 많대요. 가령 자전거를 제일 많이 도둑 맞을 때가 뭐 술 먹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다 자전거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내 자전거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많이 훔친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우산 내 거 네 거 헷갈려가지고 가져가듯이. 하루 종일 자전거 타서 배가 엄청 고픈데요. 식당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한 친절한 주민의 추천을 받게 되었는데요. Yeah? Okay.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상한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일단 서로서로 다 아는 것 같은 분위기였고요. 자리가 거의 꽉 차서 앉을 곳을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슈퍼 울트라 내향형인 저희는 나가야 하나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리가 없네? 진짜 가져와서 여기 앉자. Thank you so much. 알고 보니 이곳은 덴마크식 공유 주방이라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정해진 메뉴판도 없고요. 버려지는 식재료를 모아 함께 요리하고 알아서 퍼가는 그런 특이한 공간이었습니다. Community or restaurant is it? Community, Yeah. whatever you feel like it, 20 crowns, and you can eat whatever you want to, 20 crowns, something like, not more than that. So everybody contributes a little bit, so everybody can get food here. Some people who are very poor, they can also get free sometimes. But is this like somehow common in Denmark? No. No? Is it a very unique This is place? the new thing because people are throwing away food, so now they are creating this thing. Instead of throwing away, you can give away, so we can make food for community people. I see. But where do they get the drone? From the shop before their export. 아, 오케이. 이 버려지는 식재료들을 슈퍼마켓이나 가게에서 받아와서 봉사자들이 요리를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2-30크로네를 낸다고 하는데 덴마크의 높은 물가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대신에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직접 하고 가야 되고, 만약 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식사 몇 시간 전에 와서 봉사를 한 다음에 무료로 식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식사가 다 끝났는데 보니까 여기에 이런 통들이 있거든요. 오늘 요리하고도 남은 음식은 이런 통에다가 가져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엄청 사교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처음 왔냐 막 이러면서 이것저것 말도 해주고, 이런 거 음식 많이 남았으니까 통에서 가져가라 말해주시더라고요. 나가면서 추천해준 아저씨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Thank you. Bye. You're welcome. Enjoy. Yep, you too. 와, 사람들 엄청 친절하다. 조금 전까지 그냥 덴마크 코펜하겐을 그래도 여행하고 있었다면, 조금 전에는 이 덴마크 사회의 일부를 조금 엿본 느낌? 아, 진짜 너무 행복한 코펜하겐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펜하겐을 떠나기 전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할 예정입니다. 그게 뭘지 궁금하시다면 꼭 다음 편 보러 와주세요. 아 힘들어. 계속 출구리가 쉴 수가 없어. 이 슈퍼사이클 하이웨이인지 뭔지 슈퍼노바인지 뭔지 이거의 단점을 알았습니다. 중간에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계속 가네 계속 가. 초록불이 계속 켜져요. 이거 빨리 집에 퇴근하라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이봐요 또 초록불 또 초록불. 드디어 빨간불인가? 드디어 먹습니다. 아니야 다시 초록불이야. 아 제발 빨간불을 주세요. 아니야 또 초록불로 바뀌었어. 결국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자전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이웨이의 맛을 그대로 보셨던 30분 넘게 지금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렸대. 와 진짜 힘들다. 수고했어. 오늘의 결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자전거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힘든 건 내 몫이지만